자, 이제 1장 3절 직선과 평면의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벡터 공간은 그 그림을 그리기가 기하적으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2차원이나 3차원의 벡터를 그려봄으로써 그 벡터의 기하적 의미를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벡터와 벡터의 합 그리고 스칼라 곱이 어떤 2차원 혹은 3차원에서 어떤 기하적 의미를 갖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R2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R2에서 어떤 벡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시작점이 원점이고 그리고 끝점이 이렇게 어떤 평면상의 한 점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벡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에 시작점이 원점이 자, 이런 벡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벡터로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또 다른 벡터 y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두 벡터의 합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요 평행사변형의 이렇게 요 대각선 있죠. 대각선을 우리는 x 플러스 y로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 벡터 x의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우리가 끝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끝점에다가 이 y 벡터의 시작점을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y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은 자, 단 어떻게 되냐면 여기 y의 시작점이 x의 끝점이 되도록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평행 이동한 y 벡터의 끝점이 바로 x 플러스 y 벡터의 끝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의 합을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스칼라 곱은 기하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 어떤 벡터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 벡터의 길이가 r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kx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방향은 이 x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kx는 어떤 벡터냐면은 방향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크기가 이 원래 x의 크기가 r이었다면은 이 kx의 크기는 kr이 되는 크기가 kr이 되는 그 벡터를 kx라고 부르고 만약에 이 k의 값이 만약에 음수가 되면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k가 음수면은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이게 바로 kx의 기하학적인 의미예요. 즉 x에다가 스칼라 곱을 한다는 얘기는 그 방향은 유지한 채 크기만 바꿔준다는 얘기겠죠. 벡터의 크기만. 자, 그래서 이러한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3차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자, 다음과 같이 3차원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x축, y축, z축이라고 놓고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직선 L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직선애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 직선 L이 이 x0라는 x0, y0, z0라는 요 한 점을, 요 점의 이름을 p0라고 부르죠. 요 점을 지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리고 만약에 또 다시 요 p라는 점이 x, y, z라는 이 z라는 성분을 갖는 이 p라는 점이 직선 L 위에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 p0를 시작점으로 갖고 요 p를 끝점으로 갖는 이런 벡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벡터를 a라고 한번 놔보죠. 자, 그러면 이 벡터 a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x-x0 그리고 y-y0 그리고 이 벡터는 z-z0가 될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런 시작점이 원점이고 끝점이 p0가 되는 이런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요 벡터가 a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시작점이 원점이고 끝점이 p가 되는 이런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요 벡터 x0 그리고 y0 플러스 z0 여기 요 벡터는 x0, 자, 요 벡터는 x0, y0, z0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벡터 a를 더하면, 자, 그러면은 끝점이 바로 x, y, z잖아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벡터의 합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더한 값은 그 끝점의 좌표값, 즉 x, y, z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벡터가 될 거고, 이 벡터가 바로 x, y, z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을 정리를 해주면 a는 이 x, y, z에서 결국은 x0, y0, z0를 빼준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하나의 빼기를 해주면은 x-x0, y-y0 그리고 z-z0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요런 이 벡터가 a는 이렇게 x-x0, y-y0, z-z0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L위에 있는, 만약에 여기 P라는 점이 있고 여기 어떤 Q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Q라는 점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Q라는 점은 아마 이 X 플러스 Y Z0 플러스 이번에는 그냥 A를 더하면은 그냥 여기 요 X0 플러스 Y0 X0, Y0, Z0에다가 이 벡터 A를 그냥 더하면은 이 P점의 위치가 좌표가 나올 거고, 그래서 A를 더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A에다가 상수배를 해가지고서 더해주면은 그 끝점이 Q가 되도록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Q는 어떤 T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Q라는 건 사실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실질적으로 요 P라는 점에다가 어떤 A라는 벡터에다가 상수배를 곱해서 더함으로써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벡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면 자, 이것은 P.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좌표 값이죠. P를 P0 하나의 점 플러스 TA. 자, 이런 꼴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좌표의 꼴로서 순서조의 꼴로서 써보면은 x, y, z. 자, 이것은 P0는 하나의 주어진 점
x0, y0, z0. 여기다가 플러스 t a의 성분을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는 이렇게 썼지만 요것을 그냥 a라고 놓고 요것을 b라고 놓고 요것을 이제 c라고 놓으면은 우리가 요것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c. 자, 이런 식으로 고쳐서 쓸 수가 있고요. 자, 요것을 이제 t를 안으로 다 각각의 성분에 곱하고 이 두 개의 벡터를 합하면은 x0 플러스 ta, y0 플러스 tb, z0 플러스 tc. 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t는 실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 벡터의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다르게 쓰면은 x는 x0 플러스 ta가 성립하고, 자, 그리고 y는 y0 플러스 tb가 성립해야 되고, 그리고 z는 z0 플러스 tc가 성립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성분별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매개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매개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자, 요 첫 번째 x는 x0 마이너스 플러스 t a, 요것을 이제 t에 대해서 고쳤으면은 첫 번째 식은 t는 a 분의 x 마이너스 x0라고 고쳐서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두 번째 식은 t는, 자, 이 y0를 반대로 넘기고 그러면 y 마이너스 y0가 될 거고, 요거를 양변을 b로 나눠주면 이렇게 b분의 y 마이너스 y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세 번째도 비슷한 계산에 의해서 z0를 반대로 넘기면 z 마이너스 z0고 양변을 c로 나눠주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t 있으니까 요것을 합쳐서 따라서 t는 생략을 해주고 a 이퀄 b분의 y 마이너스 y0 이퀄 c분의 z 마이너스 z0. 자, 요런 꼴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단 이런 꼴로 쓰려고 하면은 a, b, c는 0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꼴로 쓰는 것을 우리는 이런 꼴로 쓰면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대칭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매개 방정식, 대칭 방정식, 벡터 방정식, 이것을 통틀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예제 1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점 P가 2, 마이너스 1, 3을 지나고, 그리고 벡터 A에 A는 4, 이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는 그리기는 좀 그렇지만 x, y, z. 자, 여기 이렇게 y축이 음이니까 여기 이쯤에 한 p가 있겠죠. 그리고 a는 마이너스 3. 자,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a가 있겠죠. 자, 요것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그러면은 이것을 평행하려면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그려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은 이 P라는 점에다가 벡터 A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x, y, z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3 플러스 t에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요 벡터 방정식의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 x, y, z는 어떤 주어진 한 점에다가 그 직선의 방향 a, b, c를 거기다가 t를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이게 지금 3차원이니까 1교시 마지막에 배웠듯이 ijk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첫 번째 성분 xi 플러스 yj 플러스 zk는 2i 플러스 마이너스 1j 플러스 3k 플러스 t에 마이너스 3i 플러스 2j 플러스 4k 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어쨌든 벡터 방정식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매개 방정식으로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을 확인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성분은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3t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합치면 돼요. 2 마이너스 3t 그리고 이걸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t 그리고 3 플러스 4t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x는 2 마이너스 3t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t 그리고 z는 3 플러스 4t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매개 방정식이고 마지막으로 대칭 방정식으로서 표현을 해보면은 자 요것은 그냥 뭐 요 앞에 마이너스 3, 2, 4를 분모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그냥 공식을 이용을 하자면 아니면 여기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유도를 해도 되고요. t에 대해서 이제 고쳐 쓴 다음에 이제 다 등호를 t를 맨 t에 대해서 이제 고쳐 쓴 다음에 등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공식에다 넣으려고 하면은 분모에는 우선 요 벡터 A에 성분이 하나씩 다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x 마이너스 x0 자 여기서 x0는 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y 마이너스 y0 자 여기서 y0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z 마이너스 z0 여기서는 3이죠. 그래서 3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 방정식으로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제 2번 두 점 P는 마이너스 1, 2, 4 그리고 Q는 2, 0, 마이너스 1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 자 그러니까 x는 무슨 뭐 t에 대한 방식으로 쓰고 y도 t에 대한 식으로 쓰고 z도 t에 대한 식으로 써라 이거죠. 자 풀어봅시다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써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P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은 이 점의 좌표는 1, 2, 4 이렇게 될 거고요. Q라는 점의 좌표는 2,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P를 시작점으로 하고 끝을 Q를 끝점으로 하는 이 벡터는 이것을 A라고 하면은 이것은 요 Q 2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주고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0에서 2를 빼주고, 세 번째 성분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주는 요런 성분을 갖는 벡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 2, 4를 지나고 방향 성분이 방향 벡터가 3,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5 이렇게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냐? 우선 벡터 방정식으로 쓰면은 x, y, z는 마이너스 1, 2, 4를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2, 4 플러스 t에 3,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5.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이제 합치면은, 그러니까 t를 안으로 집어넣고 더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t 그리고 2 플러스 2 마이너스 2t 그리고 4 마이너스 5t.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벡터 방정식의 형태고, 이것을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써주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t 그리고 y는 2 마이너스 2t 그리고 z는 4 마이너스 5t 이렇게 하면은 이 직선을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서 써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벡터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을 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3차원에서 평면의 방정식. 자, 그래서 우선 평면의 성질을 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이렇게 평면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평면에는 항상 어떤 수직인 벡터가, 그러니까 이 평면에 수직인 벡터가 하나 존재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 하고 보통 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벡터를 a, b, c라고 넣죠. 자, 여러분이 이 지금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볼펜이라든가 연필을 수직으로 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되겠죠. 연필의 방향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항상 평면에는 그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하나 존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요 점을, 그러니까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이것을 P0라고 하고, 그리고 이 P0의 좌표를 X0, Y0, Z0라고 놓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수직이죠. 그리고 또 이 평면 위에서 아무 점이나 잡아서 이것을 X, Y, Z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P0와 P를 이은 이런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벡터는 어떤 벡터냐면은 x x0 그리고 y y0 그리고 z z0. 자, 이렇게 표현되는 벡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법선 벡터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법선 벡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법선 벡터와 그리고 이 벡터 있죠. P0를 시작점으로 하고 P를 끝점으로 하는 이 벡터와 내적을 해주면은, 자, 그러면은 이 법선 벡터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벡터랑 모두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그 내적 값이 항상 0일 거예요. 즉 다시 써주면 x-x0 그리고 y-y0 그리고 z-z0. 자, 이 값은 0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임의의 x, y, z,
즉 평면 위의 임의의 점 xyz에 대해서 이러한 식을 만족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표현하는 것을 평면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것을 포인트 노멀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n이라는 법선 벡터를 a, b, c라고 쓰면은, 자,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첫 번째 성분끼리 내적을 해주면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즉 a 곱하기 x 마이너스 x0, 그쵸? 그리고 더하기 b 곱하기 y 마이너스 y0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c 곱하기 z 마이너스 z0 이퀄 0. 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선 0을 붙이기 전에 이것을 이제 전개를 해보면, 괄호를 벗겨서 전개를 해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자,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자, 여기 마이너스 ax0 마이너스 by0 플러스 마이너스 cz0.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ax0 그리고 by0 cz0 이 부분을 우리가 d라고 치환을 해주면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 이퀄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꼴로 쓰는 것을, 이런 꼴로 쓰면은 이것을 그냥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약간 다르죠. 여기 포인트 노멀 방정식이랑은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x의 개수 그리고 y의 개수, z의 개수를 확인을 함으로써 우리가 자,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 이퀄 0이라는 이런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평면의 방정식의 법선 벡터는 이렇게 주어진 평면 방정식의 법선 벡터 n은 a, b, c가 된다. 이런 사실을 평면의 방정식의 x, y, z의 개수로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점 P는 1, 마이너스 2, 3을 지나고, 그리고 이 법선 벡터 이거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 n이라는 벡터가 법선 벡터가 된다는 얘기겠죠. 평면의 방정식.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은 일단 포인트 노멀 방정식으로서 표현을 해주면은 n 내적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여기 1 마이너스 2, 3이 바로 평면 위에 한 점이니까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z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이퀄 0 해주면 여기 포인트 노멀 방정식인데 이것을 이제 전개를 해보죠. 그러면은 2, 5, 3이니까 2x-1 플러스 5 n이 지금 2, 5 마이너스 3이니까 5y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 z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퀄 2x 마이너스 2 플러스 5y 플러스 10 그리고 3z 플러스 9.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2x 5y 플러스 마이너스 3z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상수항들을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0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7이 되겠죠. 그리고 이퀄 0 해주면은 이게 바로 요 마지막에 이 부분이 바로 점 P를 지나고 N의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제 평면의 벡터 방정식과 매개 변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혹은 매개 방정식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서는 이 벡터 방정식과 매개 방정식은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평면에서의 벡터 방정식과 매개 방정식을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평면의 벡터 방정식, 평면의 매개 방정식이라고 평면에라는 것을 반드시 붙여줘요. 자, 그래서 우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런 평면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평면 위에 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라는 점과 이렇게 여기 Q라는 점이 주어져 있고 R이라는 점,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P에서 Q로 가는 이런 벡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P에서 R로 가는, 즉 P를 시작점으로 갖고 끝점이 R이 되는 이런 벡터 두 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요 PQR은 일직선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P에서 Q로 가는 벡터를 우리는 V1이라고 놓고 P에서 R로 가는 벡터를 V2라고 놓으면은, 그리고 이 P의 좌표를 그냥 X0라는 벡터로서 봐주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X 이퀄 X0 플러스 T1 V1 플러스 T2 V2.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T1, T2는 물론 실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이런 식으로, 혹은 그 점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을 우리는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 x는 그냥 뭐 임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x, y, z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x0를 주어진 어떤 포인트 x0, y0, z0 이렇게 놓고, 또 v1이라는 이 벡터를 a1, b1, c1을 성분으로 갖는 이런 벡터라고 놓고, 또 v2도 첫 번째 성분이 a2, 두 번째 성분이 b2, 세 번째 성분이 c2. 자, 이렇게 주어진 벡터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두면은, 자, 그러면 요 식을 어떻게 고쳐서 쓸 수가 있냐면, 요 식을 어떻게 고쳐서 쓸 수가 있냐면은, 즉 x를 x1, y1, z로 놓고요. 자, 그리고 x0 자리에 x0, y0, z0 이렇게 놓고, 플러스 t1에 a1, b1, c1 플러스 t2 곱하기 a2, b2, c2.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요거를 t1을 안으로 곱하고 t2도 안으로 곱하고, 그리고 같은 성분끼리 다 더해주면은, 자, 첫 번째 성분은, 이 우변의 첫 번째 성분은 x0 플러스 t1 a1 혹은 a1 t1, 하여튼 이렇게 t1 a1 플러스 t2 a2, 이게 첫 번째 성분이 될 거고, 두 번째 성분은 y0 플러스 t1 b1 플러스 t2 b2. 자, 이게 두 번째 성분이 되겠죠. 그리고
우변의 벡터의 세 번째 성분은 Z0 플러스 T1 C1 플러스 T2 C2.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첫 번째 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식으로 써주면은 x는 무엇이랑 같아야 되느냐? x0 플러스 t1a1 플러스 t2a2. 자, 요렇게 되고, y는 무엇이랑 같아야 되냐면 y0 플러스 t1b1 플러스 t2b2. 자, 요렇게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z는 z0 플러스 t1c1 플러스 t2c2. 자, 이렇게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위의 식과 아래 식, 위에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래처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아래처럼 표현을 한 경우에, 즉 x는 뭐 얼마 더하기 t1 얼마 더하기 t2 얼마, 이런 식으로, 또 y는 또 어쩌고 저쩌고, z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그러니까 성분별로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표현한 것을 평면의 매개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선의 매개 방정식과 거의 흡사하지만 요 자유변수가 하나 늘었다. 즉 앞에서는 t 하나만 나타나는데 여기선 t1, t2 이렇게 두 개의 자유변수가 나타난다는 사실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4번. 자, 세 점이 주어졌는데요. 자, 이제 세 점. 우선 첫 번째 점은 4, 마이너스 3, 1. 그리고 Q는 6, 마이너스 4, 7. 자, 그리고 R이 1, 2, 2.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벡터 방정식과 자, 그리고 매개 방정식은 자, 그래서 풀이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우선 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만약에 이 PQR을 지나는 이 점이 있으면은 여기 P라는 점이 있고 Q라는 점이 있고 여기 R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이렇게 약간 눕힌 사각형처럼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벡터를 두 개를 그리면은 요것을 이제 x1이라고 놓고 요것을 이 벡터를 x2라고 놓으면은, 자, 그러면 그리고 요 p의 좌표를 x0라고 놓죠. 그러면은 x0는 p의 좌표값과 같을 테니까 4, 3, 1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x1이라는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q에서 p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6에서 4 빼면은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7에서 1 빼면 6이죠. 그래서 2, 마이너스 1, 6이라는 이런 벡터가 될 거고요. 자, x2는 이 r의 좌표값에서 p의 좌표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r의 좌표값은 1, 2, 2인데 여기서 4, 마이너스 3, 1 빼주면은 1에서 4 빼주면 마이너스 3이고, 또 2에서 마이너스 3 빼주면은 결국은 3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5가 되고, 2에서 1 빼주면 1이니까 마이너스 3, 5, 1. 자, 이런 벡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벡터 방정식 식에다가 넣어주면은, 자, 요 x1, x2 그리고 한 점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자, 벡터 방정식은, 자, 이것은 간단히 쓰면 x는 x0 플러스 t1 x1 플러스 t2 x2.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건데, 이것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x1 y1 xy z는 x0, 즉 여기서 x0는 4 마이너스 3 1 플러스 t1
곱하기 2 마이너스 1 6 그리고 플러스 t2 마이너스 3 5 1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벡터 방정식이고, 그리고 매개 방정식은 요것을 이제 하나의 벡터로 묶어주면은 4 플러스 et1 플러스 마이너스 3 t2 콤마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t1 그리고 플러스 5 t2 그리고 세 번째 성분은 1 플러스 6 t1 플러스 t2 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 매개 방정식은, 자, 첫 번째 성분 x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4 플러스 2t1 마이너스 3t2가 돼야 되고요.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1 플러스 5t2 이렇게 돼야 되고, z는 1 플러스 6t1 플러스 t2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이게 바로 평면의 매개 방정식이 됩니다.